한국인들이 육아가 힘든 이유는 남편 때문이다. 왜죠?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굉장히 깔본다. 깔본다. 아기를 낳고 아빠가 진짜 됐냐? 아내가 임신한 동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뒤로 빠져 있으니까 뭔가 내가 아기 낳은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죠. 출산 준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골든타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순간에 이제 남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남편이 갑자기 엄청 레벨업이 돼요. 애기 돌보는 거 나보다 더 잘해. 남편이 이제 알고 알아서 하게 된다. 해결책 넘버 원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 키우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본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나 아이 안 낳을래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서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육아가 힘들까라는 시리즈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 한국인들이 육아가 힘든 이유는 남편 때문이다. 왜죠? 남편한테 왜 이래?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남편을 어떻게 나와 쿵짝이 잘 맞는 육아 파트너로 개조시킬 수 있는지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지금 1살, 3살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와 아빠로서 저희의 경험담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부터 육아를 잘하거나 쿵짝이 잘 맞았던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정말 많이 싸우고 정말 뭐 위기도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던 경험들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미데디 줌 미팅이 있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남편과 아내가 쿵짝이 잘 맞는 육아 파트너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많은 엄마들이 특히 한국 엄마들이 가장 많이 이제 불평을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리고 남편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랑 후가 딱히 달라진 게 없다. 그 전에 하던 게임 계속 하고 싶어 한다던가 골프를 주말에 갑자기 치러 나가고 싶어 한다던가 동네에 친구가 왔다 친구들이 모인다 하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잔소리 안 하면 육아를 하지 않는 뭔가 같은 공간에 다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아기는 항상 엄마한테만 와 있고 아빠는 혼자 있고 아기는 보칠 때도 엄마한테만 안기고 뭔가를 찾거나 해줘야 될 때도 엄마만 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아빠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런 자세 항상 디폴트가 엄마가 되는 이게 뭔가 맞벌이를 하든 안 하든 약간 그렇게 되는 상황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좀 육아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되게 육아가 더 힘들어지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걸까요? 한국 남자만 그런 건가요? 근데 뭐 이런 육아나 뭐 스윗함 이런 거에 있어서 한국 남자들이 욕을 많이 먹긴 하는데 외국 남자들 뭐 유럽 남자들은 그렇게 뭐 스윗하네 뭐 집안일을 잘 도와주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한국 남자로서 생각이 드는 거는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굉장히 깔본다. 깔본다. 근거 없이 깔본다. 근거가 좀 있지만 근거 있죠. 원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좀 못하긴 했죠. 그거는 정말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많이 바뀌었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히 예전에 뭐 남자들이 좀 리드를 한다고 하면 요즘은 여자들이 아내들이 훨씬 더 리드를 하는 느낌이고 잔소리도 훨씬 더 많이 하고 힘을 더 가지고 있는 느낌이고 특히 육아에 있어서는 그렇고 뭐 육아를 빼더라도 아내들이 막 잔소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세죠. 그치. 그리고 나 최근에 그런 짤도 봤는데 테토녀랑 결혼해야지 오래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내가 약간 좀 남편을 휘어잡고 막 일로 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휘어잡아야지 뭔가 그 부부가 좀 이렇게 오래 간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군가가 테토녀고 누군가가 애견남이고 테토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의 마음속에 아기를 낳고 아빠가 진짜 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를 낳으면 아빠가 된 게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아빠가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나의 신념에 나의 가치관에 있어서 아빠가 됐냐.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내가 게임을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서 나의 아이 나의 아내, 나의 생명을 위한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냐. 그게 부모로 살아가는 대가인 거죠. 근데 이게 요거는 제가 이제 남자들 편을 좀 들고 싶은 게 뭐냐면 남자는 일단 아내처럼 뱃속 안에서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임신한 동안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거 아내의 배만 달라지는 거지 나한테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거든. 근데 이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남자한테는 엄청 와닿지는 않는 거죠. 내가 아기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나한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가 뭔가 아빠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임신을 시작하면서 특히나 출산에 있어서 뭔가 같이 출산을 한다던가 뭔가 그 출산날 때 아내랑 같이 있어주고 아기를 맞이하고 산후조리할 때 아기랑 같이 있었으면 훨씬 더 트랜지션 뭔가 우리가 아기가 없었던 커플이었는데 아기가 생겼구나 라는 뭔가 실감이 나고 약간 헉하는 것도 있고 너무 감동적인 것도 있는데 뭔가 모든 것들을 다 병원에 다 맡겨버리고 병원이라는 거는 아기를 낳을 때 남편은 그냥 다른 방에 있거나 같은 방에 있어도 그냥 멀뚱멀뚱 서 있고 아무 참여도 안 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산후조리에 있어서 산후조리원 안에 보내버리면서 나 좋은 남편이야 진짜 돈 많이 써가지고 아내한테 좋은 걸 줬어 라고 하지만 뭔가 남편은 산후조리원 아내가 한 2주 동안이 마지막 베케이션이다 여행이다 혹은 휴가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뒤로 빠져 있으니까 뭔가 내가 아기 낳은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히 마음적으로는 책임감이 더 든다던가 그럴 거예요. 와 내가 아빠가 됐구나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빠가 안 됐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 정체성이 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정체성이 안 바뀌면 나의 행동이 안 바뀝니다. 행동이 안 바뀐 사람을 보면 정체성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빠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럼 아기가 커서 막 2살이고 3살인데도 나의 정체성은 아직 아빠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아빠라는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아빠는 내가 진짜 나는 진짜 아빠야 나는 뭐 우리 딸의 아빠야 내 아들의 아빠야 라고 했을 때 아빠로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거나 혹은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아빠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본인만 생각을 해서 아빠니까 내가 책임감을 느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생각해서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한다. 돈 더 벌어야겠다. 더 좋은 회사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빠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해결책이 나왔는데 해결책 넘버 1은 뭐냐? 시작이 중요하다. 출산과 산후조리 그 시기를 남편이 함께 보내야 되고 무조건. 그때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의 역할을 꼭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데디 형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 출산하는 그날 병원에서 소극적으로 있었던 뭘 할 줄 몰랐던 그 사람이 산후조리 시기에도 산후조리원에서 뭘 할지 모르는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결국 산후조리원을 퇴소하고 집에 와서도 그 태도가 쭉 간다는 거죠.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출산이라는 게 육아의 첫 단추고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첫 시작을 스타트를 할 때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에 임하게 시작하게 되면은 그 자세가 쭉 갈 수 있다. 근데 와이프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상적으로 많은 산모들이 이상적으로 꼭 해야 하는 정도의 준비와 뭐 공부를 하진 않죠. 솔직히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또 출산이라는 게 워낙 병원에 엄청 의존을 그렇죠. 한국에서는 하기 때문에 뭐 산모가 출산을 위해서 되게 몸을 준비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하게 먹어서 내 체력이랑 몸을 관리를 하고 출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출산의 과정이라든지 여자의 몸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책 보고 강의 듣고 막 공부를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냥 병원에 가서 이제 다 알아서 도와주겠지 약간 이런 게 좀 큰 것 같은데 사실 이상적인 in an ideal world 산모도 굉장히 공부를 하고 출산 날에 이제 딱 가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출산을 하는 거는 마라톤을 뛰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 육체적으로 내가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마라톤 날 그냥 등장 짜잔 해가지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고 몸을 만든 적이 없는 사람이 마라톤을 뛰면 어떻게 돼요? 토하고 기절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근데 출산에 이제 아무 준비 없이 나타난다는 게 아무 준비 없이 마라톤을 뛰러 가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엄마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엄마는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내 몸이고 내가 출산을 하는 당사자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잖아요. 맘카페를 뭐 찾아본다든지 유튜브 출산 브이로그 이런 거 누구나 보잖아. 그리고 인스타도 좀 찾아보고 아내는 본인의 몸에서 애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실감이 난다고. 애기가 태동이 느껴지고 발을 막 차는데 느껴지죠 당연히. 그치. 근데 남편은
남자는 안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는 걸 못 느끼고 출산 준비?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데디 형은 출산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 교육 코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저희의 가치관이랑 잘 맞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제 브리젯 테일러라는 둘라 겸 그 벌트 에듀케이터 있는데 저희가 그 사람의 코스를 듣고 저희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를 했거든요. 2번을 전부 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남편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내들은 이게 본인한테 이 호르몬도 바뀌고 엄마로서 정말 아기가 생겨나자마자 그 엄마로서의 그 감정적으로 아 내가 엄마가 됐구나, 아기가 자라면서 아 내가 엄마가 되고 있구나, 내 아기가 자라고 있구나, 이게 이 안에서부터 뭔가 애착관계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되죠. 근데 남편은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특히 뭐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말씀드리면 제가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트레이닝을 아내랑 같이 듣는데 거의 출산 전까지 그걸 끝내지 못해서 직전까지. 그쵸.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엄청 했어요. 되게 서운해하기도 했고 아 저도 뭔가 제가 막 엄청 열정이 있고 막 좋아하는 토픽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게. 그래서 그 코र्스에서는 아기가 출산할 때 어떻게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내려고 오고 뭐 진통이 시작됐을 때 어느 정도 간격에 뭐 진통 간격이 얼마나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어느쯤 됐을 때 어떤 마사지를 하고 둘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남편이. 둘라가 뭔지 모르니까. 둘라 같은 경우는 결국 출산에 있어서 그 낳는 날에 뭔가 벌트 코치예요. 아기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아픔이 생기고 진통이 얼마나 됐을 때 그걸 좀 덜 아프게 하는 것들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마인드 코칭이라고 하죠. 뭐 잘하고 있다라든지 격려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지를 어디를 해야지 어디가 덜 아프고 뼈를 좀 움직이게 만들어서 아기가 더 잘 내려올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브먼트 어떤 움직임을 해야지 좀 아기가 더 잘 내려오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출산에 중요한 게 이제 옥시토신이 나와야 돼요. 아드레날린이 아닌 옥시토신이 나와야지 엄마가 산모가 덜 아프기 때문에 옥시토신이 나오려면 남편과 같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랑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남편이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격려를 했을 때 옥시토신이 더 나오기 때문에 덜 아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체성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보시는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라면 아 내가 어떠한 남편이 되고 싶지? 내가 어떠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라는 생각부터 한번 해보시고 아내가 보시는 거라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는 어떠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어떠한 남편이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는 제가 그때 돌아봤을 때 저는 그냥 심플하게 저의 아버지를 보면서 참 남편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가정에 좀 가정적이지 못한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가부장적이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셨는데 아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되게 좀 가정적이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정체성, 아 나는 좋은 아버지, 가정적인 아버지, 그러한 마인드가, 그러한 저의 신념이 저를 계속 그 굉장히 길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던 그 코스를 끝낼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출산의 정보들을 알게 되면 아 엄마는 이렇게 디자인된 거구나,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도 좀 뭔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산날 뭔가 둘라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내가 디자인된 존재구나 느꼈는데 본인이 자신감을 느꼈어요? 그쵸. 왜냐면 아내가 더 힘들고 그렇겠지만 당사자지만 남편인 당사자도 패닉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남편은 굉장히 프로텍티브해요.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내의 리스크, 위험성을 굉장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위험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켜줘야 되는데 언제 병원을 빨리 가야 되지? 병원 늦게 가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하고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패닉을 한단 말이에요. 남편도. 아내는 더 패닉을 하겠죠?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진짜 난리 나는 거고 남편도 패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내가 본인이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스텝들을 밟아야지 그 아버지로 갈 수 있을까. 저한테는 그런 코스를 듣는 것들이었어요. 그 코스를 들으니까 자신감이 붙으면서 아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 그 당일날은 출산하고 아기가 탁 나왔을 때는 정말 내가 좋은 남편이었구나, 가정적인 남편으로서 이걸 다 함께 했구나 하면서 너무 뿌듯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도 한국은 솔직히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이제 지금 한국 사회에 딱 자리를 잡아버려가지고 산후조리원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남편은 또 갈 곳을 잃게 되는 남편의 자리는 사라지는 남편이 할 일이 없고 그 첫 2주 동안 뭔가 남편은 거의 약간 정말 남편이 들어오게 해주고 남편한테 밥도 주는 정말 극소수의 산후조리원 가면은 그냥 거기서 아내랑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그냥 그런 사람만 될 뿐이지 솔직히 하는 것도 없고 약간 여기서도조차도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게 지속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산후조리원 퇴소하면은 출근을 해버리네? 그러면 이제 정말 남편은 애기 기저귀 한 번도 제대로 안 갈아본 직접 트림도 한 번 거의 안 해본 그렇게 이제 육아를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그 동등한 스킬 레벨이 동등한 육아 파트너로 되기가 되게 힘든 거죠 남편은. 그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산후조리 시기에도 산후조리원을 가지 말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남편이 산후조리를 해줘야 된다. 그 산후조리원에서 해주는 그 전몸살 왔을 때 가슴 마사지 해주고 애기 기저귀 갈고 트림 시키고 이거를 사실은 산후조리원에서 이상한 모르는 아줌마들이 아니고 이상한 건 취소할게요. 이상한 분들은 아니죠. 당연히 좋은 분들 맞는데 모르는 어머님들, 이모님들이 아니고 남편이 해야 되고 아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애기도 아빠를 알아요. 애기는 아빠 목소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애기가 아빠가 말해주고 우리 쑥쑥아 하면서 인사하고 만져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때 소통하는 그런 거 애기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제 남편이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거를. 그렇게 해주면은 이때 제 생각에는 출산만큼 산후조리 시기도 너무 첫 2주가 이제 골든타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한 게 이때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사실 아내가 자연주의 출산하고 이러면은 남편이 출산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막 뭐 마사지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거 있으면 힘써줘야 되고 막 잡아줘야 되면 이렇게 매달 잡아줘야 아주 힘도 많이 쓰고 굉장히 힘든데 산후조리를 남편이 해주잖아요? 그럼 남편이 진짜 힘들어요. 죽어나가. 그때 남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레벨업이 되는 거야. 이때 너무 힘들어. 막 어떻게 막 돌아서면 설거지 막 아내 밥 차려줬는데 이제는 간식 챙겨줘야 되고 갑자기 좀 앉으려고 했더니 남편 애기 트름해야 돼. 그럼 그치 애기 트름하고 남편 애기 응가했어. 기저귀 갈고 또 그럼 저 돌아섰는데 또 점심 차려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갑자기 엄청 레벨업이 돼요. 그리고 갑자기 애기 돌보는 거 나보다 더 잘해. 저는 첫째 낳고 산후조리 하면서 한 2주 동안 애기 기저귀를 한 번도 안 갈아봤고 애기 옷을 갈아입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3주 차쯤에 정말 처음 기저귀를 막 가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애기 옷을 입히는데 어머 뭐야. 그리고 남편이 항상 2주 동안 애기 옷 맨날 이렇게 이쁜 거 입혀가지고 옷 갈아입혔다고 짠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남편이 육아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 2주 동안 빡세게 트레이닝이 됐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거 해야 돼. 지금 기저귀 타이밍이야. 지금 옷 갈아입어야 될 타이밍이야. 지금 약간 토했어. 손수건 가져와.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기 전에 이미 아는 거지. 지금 기저귀 간 지 한참 됐지? 한번 체크해봐야겠다. 냄새가 뭔가 이상한데? 응가했나? 지금 모유수유 안 해? 보시면 틀어야겠다. 이거를 남편이 이제 알고 알아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산후조리 시간을 남편이 쉬는 시간이 아니고 그때 남편이 빡세게 굴려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이 레벨업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 육아의 마스터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최근에 어떤 인스타 포스트를 하나 봤는데 어떤 조리원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거기 그분이 뭔가 뭐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막 적어놨는데 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을 이모님들이 기저귀 갈 때 어깨 넘어서 많이 보게 하기 이런 거예요. 솔직히 좀 그거를 보면 좀 화딱지가 났던 게 전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기를 원래부터 막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제가 막 엄청 스윗한 성격도 아닙니다. 원래 엄청 가정적인 성격도 아니고요. 근데 진짜 아셔야 돼요. 아기 기저귀 가는 거, 아기 케어하는 거 남편, 아버지의 몫입니다. 아버지의 권리예요. 남한테 뺏기지 마세요. 그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첫 2주 때 아기의 그 기저귀 갈아보는 거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영광이야. 내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가끔 뭐 오줌도 뭐 손에 맞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이 아기의 그 2주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 모르는 이모님들한테 맡기지 마세요. 집에 와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첫날부터 그냥 멋모르게 그냥 한번 인터넷에 그냥 찾아보면 다 나와요. 신생아 기저귀 바꾸는 법 제발 찾아보시고 그냥 해보면 돼요. 근데 또 한국 그 이모님들은 또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산후조리원 가면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걸 하니까 엄마 아빠가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막 이거 내가 뭐 하는 게 잘못하는 것 같다. 나 모르는 것 같다. 목욕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집에서 내 식대로 하세요. 내가 유튜브 보고 찾아보면서 애기 씻기는 거 애기 일주일 동안 안 씻겨도 돼요. 저희는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안 씻겼어요. 그만큼 애기는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알아봐도 돼요. 기저귀도 그냥 좀 잘 못해도 똥이 새어나와도 애기한테 지장 없습니다. 진짜. 산후도우미분 집에 오는 거 좋죠. 근데 성격이나 가치관이 잘 맞는지도 알아봐야 돼요. 그분이 계속 아기 케어에 있어서 막 너무 관습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막 방해한다. 쫓겨보내세요. 진짜. 바로 그냥 잘라야 돼요. 엄마 아빠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지 이게 육아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남편이 아빠로서 진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저도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났을 그 날부터 첫 2주가 정말 저한테는 말도 안 돼.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 조그만한 몰라보는 외계인 같은 아이가, 인간 같지도 않은 너무 조그만 아이가 내 자식이라니. 이게 다른 신생아들을 보면 그 감정이 안 올라오거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랑 닮았다라는 게 엄청난 의미예요. 내 자식이라는 게 엄청난 의미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그 아기랑 내가 스킨 투 스킨하고 2주 동안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얘 뭐 고추도 보고 얘 그 여자 뭐 생식기도 좀 보고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애기는 이럴 때 손이 이렇게 작고 하는구나, 그걸 다 만져보면서 그걸 즐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빠도 그때 아기랑 반등이 생기면서 진짜 아빠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아기랑 애착 반등이 되면서 내가 골프를 치고 싶어도 내 아기랑 더 있고 싶으니까, 내가 게임을 더 하고 싶어도,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싶어도 내 아기랑 더 있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싸그리 없잖아요. 출산 날부터 혹은 임신 때부터 출산 날부터 너무 바빠서 회사 일 때문에 친구 만나느라 술 마시느라 산후조리원 보내느라 그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남들이 다 해주면 뭔가 내가 나한테 좋고 편할 것 같지만 편하지. 그거는 진짜 말한 것처럼 절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기회를 잃는 거고, 병원에서 진짜 뺏기잖아. 애기를 뺏기잖아. 애기 자체를 뺏기잖아. 병원에서 3일 동안 뺏기죠. 신생아실 데려가서 산후조리원 가서 2주 동안 뺏깁니다. 그 17일 동안에 내 아이의 그 기억과 내 아이의 그 17일은 다신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빨리 크는데. 엄청 빨리 맨날 큽니다. 맨날 얼굴이 바뀌는데. 네. 저희 첫째가 이제 3살이 됐는데 오늘의 저희의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저희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릴 때를 시간을 내서라도 즐겨야 돼요, 애들을. 그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이 크면 내가 같이 좀 시간을 보내야지 하는데, 그때는 아빠랑 놀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은 아빠랑 안 놀지. 부모를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부모랑 놀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10년, 최소 첫 3년이라도 진짜 그 가장 중요한 첫 3년이라도 정말 집중해서 아기랑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빠로서 내 커리어와 나의 친구들과 그런 것들을 희생을 해야 되는 거냐. 희생해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라는 거는 정말 내 친구보다 내가 회사원으로서 내 커리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걸 아셔야 돼요. 평생에 있어서 진짜 나이 들어서 뭐 70, 80, 90 해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누려볼 걸, 내가 좀 더 많은 좋은 커리어를 가져볼 걸. 후회 안 합니다, 그걸로. 내 자식과 내 가족과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낼 걸, 좀 더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낼 걸.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뭐 제가 당연히 그거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 결국 내가 떠날 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다들 후회하는 게 내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행동적으로는 가장 하찮게 회사보다 못한 거, 내 상사보다 못한 거, 내 친구들보다 못한 거, 내 게임보다 스포츠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저도 뭐 완벽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저도 제가 열정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막 저도 막 못할 때가 있어. 하지만 진짜 우리 남편으로서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특히 아내분들이 남편들을 좀 이렇게 좀 하찮게 보잖아요. 저는 이게 좀 억울하다 생각하면 우리 한국 남자들, 한국 남편들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들 봤을 때, 우리 윗세대, 기성세대를 봤을 때 보고 배울 만한 모델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내들한테 팁을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임신하면서 남편과 함께 출산을 준비하세요. 남편이 그 당일날 같이 함께 하면서 같이 아기를 받고 아기랑 스킨 투 스킨하고 그 벌드 플랜, 출산 계획을 딱 세워서 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둘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뭔가 마사지도 좀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거를 해주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더라, 좀 못하더라도 아기를 낳고 난 후에 진짜 고맙다, 너무 자랑스럽고 오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진짜 출산이 너무 좋았다, 이 한마디만 해주잖아요. 남편들이 변합니다. 남편들은 벌써 아기를 낳으면서 아내를 도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러운데 아내가 그걸로 너무 좋았다,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 출산의 경험을 했다 라고 해준다면 그만큼 남편을 배란시키는 게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 약간 와이프가 남편이 하는 게 성에 안 차. 그치? 그래서 이제 못 봐. 그 남편이 하는 그거를 못 봐. 가서 하나 입을 대. 가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왜 이렇게 했어? 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애기 데리고 병원을 간다고 하면은 아 불안한데 이 인간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맞아? 하고 꾹꾹 따라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편도 약간 조금 자신감도 조금 하락되고 내가 제대로 할 줄 모르지, 여보가 해,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물어보게 되고 뭔가 의존적이 되고 조금 수동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 쏙 하고 뒤에서 보지 마.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그냥 눈을 감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럼 자고 냅둬요. 그냥 애기랑 남편 냅둬. 그치. 독수리마저도 그 부모 독수리가 엄마가 위에서 떨어뜨리잖아요, 새끼를. 날아보라고. 당연히 이제 남편이 새끼는 아니지만. 새끼는 아니지. 근데 탐탁지 않아 하는 아내라면 남편을 믿어줘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이거는 지금 남편을 좀 까는 비디오 같지만 아내들도 남편을 믿어줘야 돼. 남편이 하는 거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남편은 자존감이고 자신감이고 다 줄어들고 깎아내려지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맞아. 남자의 좀 그 특성이 있잖아. 남자의 특성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잘 살아가는 게 맞을까? 이러한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잔소리를 하거나 막 그람피하게 막 좀 짜증을 살짝 내요. 그러면 이 하루 시작이 망쳐요. 근데 아내가 칭찬으로 시작해주고 격려로 시작해주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매번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남들 앞에서 남편 자랑도 좀 하고, 좋은 거, 이상한 거 말고 좋은 거 남편이 했던 자랑하라고 했다고 또 막 비꼬면서 그렇게 하면 그런 거 말고 진짜 남편이 이런 거 해줘서 진짜 너무 좋았다, 그런 자랑을 해주면 남편들이 진짜 돌고래처럼 춤을 춥니다. 마음속에서.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는 안 보이겠지만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남자들이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당연히 이제 아빠가 육아 파트너로, 아빠로서, 이거 솔직히 막 이 세상이 너무 아빠에 대한 기대치가 그냥 그치. 지하 세계에 있다 보니까 아빠가 애가 둘이 어디 저 장난 보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와 이거 대단한 아빠네, 이거 슈퍼데디예요, 와 이런 아빠가 요새 있나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아빠가 굉장히 이제 동등한 육아 파트너로서 이제 딱 하면은 엄마가 너무 행복하죠. 엄마가 너무 행복해져요. 진짜 제 생각에 대부분 육아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육아를 할 때 정말 우울한 엄마들의 공통점은 뭐냐, 남편이 육아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고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집에서 애 보는 게 뭐? 그게 힘든가? 맨날 노는 거 아니야, 애기랑? 이렇게 해버리면 아내가 굉장히 미즈러블 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스텝업을 하고 아빠로서의 정말 정체성이 바뀐다 하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하면 어떻게 된다? 애기가 행복하다. 그러면 아빠는 뭐냐? 뭐 아빠는 희생만 하고 일하고 와가지고 애기도 보고, 그럼 아빠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좀 응.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마미초가 좀 재미로 남편을 개조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건 장난으로 얘기를 한 거고 결국 내가 육아의 파트너로서 남자는 아내를 지켜주고 또 한편으로는 또 리드해주고 또 같이 보호해주고 그런 존재잖아요. 내 아이를 또 지키고 리드해주고 그럴 때 진짜 행복합니다. 당연히 내가 커리어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을 정말 서포트하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는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는 아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진짜 불우한 것만 아니면 일에 있어서 가족이 더 우선이어야 돼요. 회식이 있을 때도 다 거절하고 와야 됩니다. 아기가 집에 있는데 회식이라뇨. 가정보다 회식이 중요한가요? 처음에는 친구 못 만나고 회식 못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스포츠 못 하고 정말 아쉬울 수 있죠. 아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줄여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부모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내 아이의 니즈보다 나의 원함을 더 채우려고 하면 아이가 불행해지고 아내가 불행해집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나한테는 득이 뭔데 내가 지겹게 막 너무 재미없게 살면 나 불행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한 길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내가 내 아이랑 정말 애착관계 형성을 했을 때 아이가 나를 정말 좋아하고 아내도 나를 봤을 때 진짜 남편으로서 육아 파트너로서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그게 진짜 삶에 있어서 행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설문조사도 있었잖아요. 삶에 있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뭐냐 했을 때 한국은 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1위가 다른 나라들은 다 패밀리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돼 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가정은 내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맞아. 이게 약간 좀 생각을 또 바꿔야 되는 게 한국에서 제일 좀 약간 흔한 착각이 뭐냐면 남자들이 아이가 딱 생기면서 되게 기뻐. 그리고 책임감을 느껴. 그리고 딱 떠오르는 그 반응이 뭐냐면 내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야근해서 승진해서 우리 자식을 뭔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뭐 아쉬운 거 없이 다 해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실 아이는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탔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디 여행을 갔고 전혀 They don't give a shit about that. 정말 전혀 상관을 안 하고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빠가 그때 있었냐, 그치. 내 곁에 있었냐, 나랑 시간을 보냈냐 그것만이 얘 정서에 남는 거예요. 그렇지. 나한테 다정하게 해줬냐 또한. 요즘 애들은 한국 애들은 아빠가 뭐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돈 뭐 비싼 거 사주는 게 좋아요 하면 당연히 저는 사주는 거야 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엄마 아빠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애들이 나 저거 비싼 차 어쩌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애들이 비싼 차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비싼 차 좋아하니까 애들도 비싼 차 좋구나 하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몰라요. 그 돈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나랑 보냈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잃었다는 거. 그게 기회비용이었다는 거를 내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나중에 크면 알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그 돈이 아니라 정말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 정말 내 자식이랑 진짜 끈끈하고 정말 사랑의 관계를 딱 맺으면은 정말 이렇게 맺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는 와 내가 자식이랑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정말 억만금도 부럽지 않고 정말 내 인생에 최고 잘한 일이고 내가 그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내려놓고 내 커리어 좀 포기하고 내가 해외여행 가고 싶은 거 조금 못 갔더라도 그 시간에 그때 집에 있었던 거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냈던 거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명심을 하면서 저희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를 기다리고 계신 예비 엄마 아빠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게 되셨다면 이제 조금 더 같이 한번 출산을 준비를 해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육아를 정말 육아 파트너로서 엄마 아빠로서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대화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마미데디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출산, 산후조리 집에서 하고 모유수유하고 이런 것들이 혼자 하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한국에선 또 그게 트렌드를 역행하는 거다 보니까 혼자 하면은 되게 좀 비웃음도 많이 사고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전사들이 있거든요. 저희보다 훨씬 멋진 전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전사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조인을 하시면은 정말 언제든지 새벽에도 막 답장을 해줘요.
내가 모유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산후조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런 것들 질문하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꼭 조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정말 쿵짝이 잘 맞는 육아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줌 미팅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이바이.